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18번째 편인 춘신군 열전편입니다. 춘신군이 주로 활동하셨던 나라는 초나라이고요. 이름은 황헐입니다. 추후에 재상이 된 이후에 춘신군이라고 하는 군호를 받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황헐이란 이름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신군 열전은 이전 편에 나왔던 세 편과 동일하게 재상이었으며 많은 선비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었던 의미 있는 재상들에 대한 열전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춘신군도 이전에 나와 있던 분들과 동시대에 살았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 함께 참여하고 도왔던 그런 어떤 분들입니다. 춘신군은 다른 공자들과 달리 초년에는 주변 나라를 유세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그 다음에 많은 선비들과 교류하면서 지식도 많이 넓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자신의 표현이 대단히 유려해서 설득력이 높았다라는, 그래서 초나라 때 경양왕의 부름을 받고 진나라로 사신으로 가기도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나라가 어떤 강성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초나라, 위나라, 한나라, 진나라를 빈번하게 침략을 하였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항월이 활약했었던 경양왕 이전에 초나라의 왕이 회왕인데, 회왕은 어처구니 없이도 규모는 대단히 큰 나라인 초나라를 한순간에 위태롭게 만났던 현명하지 못한 왕으로 설명되는데,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꼬임에 빠져서 진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볼모로 잡히기도 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진나라에서 병사했었던 그런 불운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양왕은 그 불운한 왕의 아들이다 보니까 진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위험스럽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전히 진나라는 한나라, 위나라, 또 조나라까지 침범하면서 땅을 넓히던 때여다 보니까 초나라 경양왕 입장에서는 진나라에 하고 있는 모습을 좀 파악하고 싶은 생각에 사신을 꾸며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보내는 사신단에 사신으로 황홀이 추천되고 갑니다. 그 시대에 진나라에서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많은 어떤 침략을 통해서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는 상대로 만든 후다 보니까 진나라 입장에서 한나라, 위나라는 거의 신하국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진나라와 한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싶어가지고 이참에 초나라를 어떻게 정벌해 볼 생각에 한나라와 위나라에게 지시를 해서 삼국이 합동으로 초나라를 치자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출정을 명합니다. 그 당시 진나라에 와 있던 황홀은 대단히 위태로운 초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은 어떤 조바심을 냅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서신을 통해서 진나라 서왕을 설득하는 일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간곡한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의 내용에서는 진나라는 서쪽편의 어떤 나라로 차츰 성장해 가오면서 전체가 10,000대 이상의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초나라는 지금 현재는 약간은 힘이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강한 나라로 치부할 수 있다. 이런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계획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을
실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께서 복속시켰던 한나라 위나라 대동하고 초나라를 친다고 하면 손쉽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 위나라의 입장에서 진나라는 대단히 두려움을 주는 나라이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운다라고 한다면, 두 강대국이 싸웠었을 때 힘이 빠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아주 힘이 약했던 국가는 그 틈을 타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초나라와 열심히 전쟁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한나라 위나라가 그 다음에 조나라가 연합을 해서 주변 나라를 다시 합종한 다음에 진나라를 분명히 침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동안 빼앗았던 많은 성과에 대해서 다시 반환시켜야 되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나라가 굳이 이익이 없는 초나라와의 전쟁을 거두는 것이 진나라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나라와 위나라, 조나라를 통해서 얻었던 많은 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태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더 배가시킬 수 있고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편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나라 소왕 입장에서도 그것이 옳은 진단이고 올바른 조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의 나라가 본인의 나라와 적대적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힘에 의해서 굴종됐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기에게 침략 전쟁을 취소시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나라 입장에서는 또 황홀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친성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입장에서는 진나라와 초나라는 더 이상의 적대감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겸 해서 초나라 태자 완하고 그다음에 황홀을 진나라로 보내서 볼모로 있게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초나라는 진나라의 어떤 위협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진나라는 그 시기에 다시 위나라나 한나라를 침략을 해서 점점 더 땅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나라도 침략해서 땅을 더 확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던 차에 경항왕이 어떤 병이 들어서 위중한 상태가 되었음을 전달을 받습니다. 황홀의 입장에서는 경양왕이 살아계시고 태자왕과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초나라와 진나라가 대단히 안정적이었는데, 만약에 경양왕이 죽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혹시라도 차지하게 된다면 둘의 관계는 대단히 위태로웠고, 여기 와 있는 자신과 태자와는 대단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지경일 거다 짐작을 하다 보니 진나라 재상인 범저에게 경항 살아 계셨었을 때 태자왕과 내가 여기 와 있음으로써 두 나라는 대단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근데 지금 경항이 병환 중이라고 하고, 만약에 위급하다 하는데 태자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후사가 태자왕에게 전달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관계가 깨질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초나라와 진나라는 원하지 않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태자완을 조속히 초나라로 보내서 어떤 유고시 왕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진나라 소왕은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경양왕의 어떤 몸 상태를 확인하도록 사전에
사진을 한번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왕나라 입장에서는 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지체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불안함이 커지니까 그 태자완에게 그 설명을 합니다. 이번 참에 가는 사신에 위장을 해서라도 초나라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돌아가셔서 아버님 곁에 있고 병을 다 그 병치하실 때 여기서 보호를 다 하신 다음에 어떤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왕위를 계승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신단을 가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태자를 보냅니다. 그 일정 시간이 지나서 국경을 넘고 초나라에 다가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더 시간이 흐른 후 황홀은 그 진나라 그 소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실을 죽고 합니다. 자신 소신이 왕의 부름, 왕의 의중과 달리 그 초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태자완을 이번 사신단의 그 수행원으로서 위장시켜 출발시켰고 지금은 초나라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커다란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죽음으로써 이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합니다. 그리고 소왕도 대단히 분개하면서 그래, 당신은 자결로서 그 죄값을 받으라라고 윤허를 합니다. 그러나 그 범저가 다시 나서서 지금 현재 태자완이 초나라에 들어갔고, 경왕이 어떤 유고시 태자가 왕에 계승한다면, 태자완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황홀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다 한다면 진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도움되는 일이니 이참에 황홀도 그냥 초나라로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소왕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옳은 듯하여 그 황홀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났더니 마침 그 병중이었던 경양왕이 그 쾌차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 후 태자완은 왕위를 개정하고 그리고 고열왕이라고 하는 그 왕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열왕이 된 태자완은 그 황홀이 감사한 마음을 황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어떤 봉지와 그 춘신군이라고 하는 군호를 내립니다. 그 후에 진나라와 초나라는 어떤 특별한 전쟁도 없이 화평의 시대를 잘 보냅니다. 범저와 어떤 춘신군의 어떤 그 관계, 그다음에 그 태자완과 그다음에 소왕간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전쟁의 이슈 없이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긴장 속에서도 서로 간의 어떤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나라는 어쨌든지 동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한나라와 위나라, 조나라를 빈번히 침략을 하면서 땅을 여전히 넓히기도 하고 추후에는 이름뿐인 황제지만 천재지만 주나라도 그 복속시켜서 자기 땅으로 만듭니다. 그럴 때가 또 다른 어떤 주변 나라에서는 어떤 화가 이루어지냐면 그 전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그 조나라가 장평 전투에서 40여만 명의 어떤 병사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화를 보냅니다. 근데 조나라 입장에서 사실 좀 슬픈 일인데 그 당시에 진나라가 그 한나라를 막 치고 위나라도 칠 때 그 당시 한나라 땅이었던 한 개의 군을 이제 진나라로 그 투항하지 않고 자기 땅에는 그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에 그 조나라로 복속된 것이고 조나라로 복속됐다라는 게 화가 나서 결과적으로는 그 조나라가 커다란 또 위험을 빠지게 되는 게 그 장평전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그 전쟁에 포함이 돼서 한 45만 명의 어떤 병사들이 몰살당하는 어떤 화를 당하고 그 후에 또 한 4, 5년 후에는 다시 수도까지 침략당하는 그래서 위태로운 지경에 모이고 그다음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원군이
주변에 어떤 그 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힘없는 그 위나라는 도와주고 싶어도 진나라가 하도 겁을 주니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초나라에 대한 또 초나라 나름대로 위후 붙였는데 그 위후 붙인 거를 갖다가 불식시키면서 원병을 구하는 어떤 평원군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숫자에 반복되면서 조나라가 그 위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예, 춘신군이 그 많은 병사를 이끌고 어떤 구원하러 갔고, 그 다음에 위나라의 어떤 신릉군조차도 왕의 뜻을 어겨가면서도 어떤 조나라를 도와서 그 조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입니다. 설사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진나라는 초나라에 대해 그렇게 많은 어떤 억하심정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20여 년간 태평한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어떤 정세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험은 조금씩 싹트고 있는데, 그런 위험조차도 그 춘신군이 데리고 있는 그 식객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대비하기도 합니다. 한 예가 그 빈객 중에서 하나는 주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영이라는 사람이 현재 정세를 파악했었을 때 그 진나라가 그 위나라도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주나라도 침략해서 그 땅을 타지한 후다 보니까 현재 합정책을 쓰고 있는 그 6개 국이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을 가로지르면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진나라 입장에서는 제나라와 그 연행을 해서 상하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여전히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중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주나라와 위나라들의 땅이 계속 야금야금 없어지고 진나라의 땅이 넓어진 상태에서 진나라가 직접 제나라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제나라와 연합됐다 하더라도 위아래에 어떤 연결되어 있는 합정에 의해서 유명무실했지만, 지금은 땅까지도 진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진나라가 제나라와 그 연행을 하는 거는 그보다 예전보다는 쉬울 것으로 사려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5개국은 위태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나라의 중요한 중심부인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해서 재비책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또 평안롭게 이제 진학을 하는데, 그 외부의 어떤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잠잠해지게 되면 내부의 문제는 그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자들이 개인적 이기심에 의해서 설치고 있는데, 그때 빌미를 제공한 게 고열왕입니다. 고열왕이 많은 애첩들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후사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면 또 다른 왕자에 의해서 계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도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원이란 자가 그 춘신군에게 다가와서 제안을 합니다.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참 아리따우고 그 미색이 뛰어나다. 그거를 춘신군에게 나름대로 어떤 관계 개선용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 그래서 그 수를 쓰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니 그 이원이란 자의 누이 동생이 참 고운 메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취해서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차에 누이 동생이 덜컹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 이 이원이란 자가 또 다른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동생과 그 모의를 합니다. 어떤 모의를 하냐면 춘신군에게 역으로 얘기하기를 본인이 사실은 임신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초나라 고야랑께서 아무런 후사를 없이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 상태에서 또 다른 왕자에게 보위가 물려진다면 춘신군은 그동안 누렸던 복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왕에게 다가갈 수 있고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한다면, 그리고 후에 내가 임신한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춘신군 입장에서도 권세를 유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춘신군의 자식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복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저를 왕에게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춘신군도 뭐에 홀렸는지 받아들이고 그 왕의 어떤 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주선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마치 그 남자아이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조로 봉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춘신군이 말년에 험하게 생을 마감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있었던 그 빈객 주영이라는 자가 그 춘신군에게, 그 춘신군이 지금까지 그 수십 년 동안 평화롭게 그 유지하셨던 그 부분은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칭송봐야 마땅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단히 위태로움이 그 잉태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무엇입니까? 이거 부하는 아니기 때문에 반말은 안 했겠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그 이혼의 누이 동생이 황제 곁에 있으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왕위를 계승한다면 춘신군은 이혼의 입장에서 대단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어느 순간인가 이혼이 그 춘신군을 해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참에 저에게 궁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낭중의 자리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원이란 자가 개인적인 욕심에, 사사로운 욕심에 우리 춘신군을 해야 할 때 제가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춘신군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모습, 아까 뭐 누이 동생을 임신시킨 상태에서 왕에게 보내진 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온이란 자가 어떤 수를 써서 했지만 그 자는 그렇게까지 독하게 무엇을 할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된다. 그러니 많이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나 달러 이 이원이란 자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누이 동생과 춘신군의 관계가 그 들통이 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춘신군의 아이라는 게 들통이 나서 태자의 주의를 유지하지 못한다 한다면 누이 동생을 듣고 자기도 죽게 되겠으니 그 모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꾸며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궁에 입조하게 하는 과정에서 주사를 하고 그의 가족까지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떤 이제 주변의 강력한 그 진나라조차도 초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그 국정을 살폈던 그 춘신군이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 어떤 자의 술수에 의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픈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태자가 나중에 고혈왕 이후에 어떤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2년 정도 후에 흘렀었을 경우에 그 진나라 그 영정인 이제 그 진시황이 되는데, 영정에 의해서 초나라가 사라질 때 그가 한 2년 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진나라한테 초나라가 먹히긴 하는데 그 먹히게 됐었을 때 먹힐 수밖에 없는 자들이 존재하게 하는데, 그 자가 바로 이온의 어떤 동생에서 만든 그 왕의 어떤 허약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 말에 나왔던 모습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나중에 후한 시대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다음에 진시황 후에 3세 왕 때 어떤 벌어지는 모습과 같이 모든 어떤 그 조직체에 있어서 수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사사로운 어떤 이익에 의해서 사로잡혀 뭔가를 처신하다 보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나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어떤 그 결과를 이 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18번째 춘식군 열전을 읽다 보면 많은 재상들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어떤 그 선비들과 교류를 하면서 국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의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적은 수로 존재했구나라는 걸 한번 읽고, 그리고 그런 적은 수의 한 분인 춘신군,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맹산군, 평군, 그다음에 신릉군,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타고나서 만든 결과는 대단히 의미롭고 유의미하구나라는 걸 다음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18편 춘식문 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